자, 안녕하세요. 자, 지난 시간에 이어서 제 38장 제격의 운을 논함에 대해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격 폐인 운희 관향 신약 봉지 최희 인왕. 자, 이거를 번역을 해보면 제격이 인성을 차고 있으면 이 소리니까 이거는 제격이 제격이 무엇으로 격이 성격된 거냐면 인성을 만나서 성격이 된 건데, 이 인성을 만나서 성격이 되려면 조건이 굉장히 중요한 게 있죠. 일간을 생화해야 돼요. 이렇게 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생화해서 인성이 완전 일관화돼서 일간에게로 완전히 이렇게 설화되는 것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 예를 들면 병화일간이 갑신월에 태어났다. 그러면 이거 자체가 편제격이 되겠죠. 이렇게 편제격이 됐는데 여기에서는 이렇게 신월의 편제격이지만 일간이 병자로 이렇게 약하고 약해서 일간이 지지에 근이 없을 때는 이게 더 그 인성의 그 생화로 이 죄를 다스리는 그런 구조가 되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인목이 투간되고 지지의 인이 튼튼해야 되죠. 특히 병화 같은 경우에는 신유로 물이 지어 있어서 만약에 이게 유금의 정제격이라고 하고 년에 신이 있다 하더라도 신유로 물이 지어서 이렇게 금이 왕하고 수까지 왕해서 금수가 왕해서 재관이 왕한 가운데에 병화일간이 이제 묘광지가 없어서 비겁이 없고 묘광지가 없어서 신약했을 경우에 이렇게 인성을 튼튼한 인성을 특히 일간의 장생지를 만나게 되면 아무리 왕한 재성이라 하더라도 충분히 감당할 수 있다. 그래서 이렇게 목생화로 완전히 이렇게 생화된 관계가 되어 있을 때 제격이 폐인을 만나서 성격이 되는 구조이다. 이런 부분은 우리가 앞에서 예문을 통해서 여러 번 제가 강조하고 설명했던 부분이니까 다시 기억을 되살리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격도 원래 제격은 식상이나 정관으로서 격이 성격되는 거죠. 그게 정말 순용인데 제격인데도 불구하고 일간이 이렇게 신약하고 인성이 일간을 생화하는 구조이거나 일간이 좀 강하더라도 아주 강하면 또 제가 너무 약하면 안 되니까 어쨌든 인성하고 제하고 서로 꺼리지 않는 위치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로 제격이 인성으로 성격이 된다 하면 재성 자체가 재성 자체가 천간으로 드러나지 않고, 그렇죠? 투간되지 않고 어떻게 된 경우냐면 암장되어 있는 경우를 얘기하는 것이 재성이 원령이 암장되어 있는 상태에서 인성이 천간으로 드러나서 이렇게 재성하고 인성하고 서로 꺼리지 않는 위치, 불애하는 위치, 서로 이렇게 그런 관계가 되었을 때 격이 성격된다. 그래서 재성격이 제격이 인성으로 성격되는 것은 여러 가지로 까다롭기 때문에 잘 살펴봐야 된다. 이런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혹여 가끔은 제격이 천간으로 투간되고 드러나고 그 다음에 인성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때로는 격이 성격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런 경우는 여기 이제 중간에 관성이, 그쵸? 정관이, 정관이 중간에서 이렇게 통관작용을 하게 되면 재생관하고, 그쵸? 그 다음에 또 인성이, 관의 생을 받아갖고, 관인 상생으로 일간을 돕는 이런 구조로 돌아가기 때문에 이런 특별한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인성이 일간을 생화하는 구조여야 된다라는 거, 그리고 제인불애가 되어야 된다는 거, 요것만 잘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그래서 제격폐인은 그런 거예요. 그렇게 되면 제격폐이 되어 있을 경우에는
운에서 뭘 기뻐하냐면 관으로 향하는 것. 근데 이게 이제 또 관으로 향한다는 것은 또 관의 고향이라고도 표현이 되기 때문에 주로 지지를 이야기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병화일간이 이렇게 갑신월에 이렇게 태어나면 어쨌든 인성이 이렇게 있어서 이런 식으로 구조가 되어 있다. 그래서 제격인데 제가 왕하더라도 인성이 근을 가지고 목생활을 하면 이게 성격이 되는데 이런 경우에는 제일 좋은 운이 관의 고향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관이라고 하는 것은 해수나 자수가 되는데 특히 자수 같은 정관 운이 오게 되면 이렇게 신자진 수국이 되면서 인신충을 통관까지 시켜줘서 금생수 수생목이 돼가지고 다시 목생화까지 연결되기 때문에 이거는 최고 좋은 운이다. 관살운이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수운을 만나서 금생수 수생목 목생화로 돌아가는 거 그것을 가장 기뻐하는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신약했을 경우 그러니까 일간이 병화일간이 지지에 너무 통근조차 여기는 장생지를 갖고 있지만 이것조차 없을 때에는 그쵸? 이것조차 없을 때에는 간목만 병화일간이 그냥 갑신으로만 되어 있을 수도 있겠죠. 통근도 안 되고 그쵸?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돼서 일간이 신유월에 일간이 병지 사지에 처해서 12운성으로는 신금이 병지가 되고 유금이 사지가 되니까 병화 입장에서는 병지 사지에 휴수무력해서 이렇게 근도 없고 약할 때에는 그건 이제 신약이죠. 완전 신약. 이럴 때는 뭐냐면 신약 봉지 그것을 만나면 인성이 왕성한 운을 최고로 기뻐한다. 얘기죠. 그래서 신약한 사주가 그것을 만나면 인성이 왕한 운을 최고로 기뻐한다. 그러니까 신약한 사주가 이렇게 제격에 인성을 쓰는 이런 구조인 경우에는 일간 시작할 때는 인성운을 가장 최고로 기뻐한다 이거죠. 그래서 천간만 드러났을 때는 지지로 오는 인목의 인성운을 만난다든가 그렇죠? 또 지지의 인성만 있을 때는 천간으로 간목운을 만난다든가 이런 식으로 서로가 이렇게 천간으로 드러났을 때는 뿌리가 돼주고 지지에만 있을 때는 서로 투간해서 드러내주고 이러한 관계가 되는 운을 가장 기뻐한다. 이렇게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그래서 제격에서 어쨌든 인성으로 성격이 되면은 결국은 인성이 상신이 되는 거니까 상신이 약하면 상신이 강해지는 게 좋으니까 관성을 만나서 관인상생이 되든가 아니면 인성 자체가 이제는 왕성하게 들어온다든가 그렇게 해서 일간을 돕는 이런 관계가 되면 운에서는 최고 좋은 운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해설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격에서 일간이 약하면 인성으로 성격이 되는데 일간이 약할 때 인성이 일간을 생화하고 일간이 재성을 취하는 경우를 우리가 제격폐인이라고 한다 이거죠. 이것을 우리가 제격폐인이라고 한다. 이때는 천간의 인성, 지지의 재성이 있는 구조로 서로가 뭐냐면 재인불에 꺼리지 않는 위치, 재성과 인성이 꺼리지 않는 위치가 되거나 또는 천간으로 재성과 인성이 모두 드러난 경우에는 재성과 인성 사이에 정관이 있어서 그쵸? 이렇게 재생관 간인상생으로 통관이 돼가지고 서로 꺼리지 않는 재인이 서로 꺼리지 않게 되거나 또는 비겁이 있어야 재인불해가 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는 비겁이 있게 되면은 이 부분은 좀 잘못됐네요. 그래서 인성으로 격이 성격됐을 때는 이게 이제 비겁이 있게 되면 그죠?
인성에 정관이 있으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예요. 재성과 인성, 재성과 인성 사이에 정관이 있으면 성격이 된다. 여기서 끝나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비겁이 이게 비겁이 잘못 들어오게 되면 쟁제가 되기 때문에 비겁이 있으려면 식상이 같이 있거나 아니면 관성이 같이 있어야 되죠. 그렇죠? 그래서 그거는 상황을 봐야 되기 때문에 상황에 따라 달라요. 사주 구조가 어떻게 되어 있냐에 따라서. 그래서 여기까지가 맞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제격이 신약하면 운에서 관성을 만나 관인상생으로 인성이 왕성해지면 이것을 가장 또 기뻐한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만나면 인성이 왕한 운을 최고로 기뻐한다. 그것이 신약한 사주가 그것이라고 하는 것은 관성을 의미하는 것 같아요. 문장상. 그래서 관성을 만나가지고 관성이 인성을 생해서 인성이 왕성해지는 것. 그렇게 되면 이것을 가장 기뻐한다. 이렇게 정리를 해볼 수 있겠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문장이 아니고 예문을 살펴봐야 되네요. 자, 1995년 제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격국이에요. 그래서 정해대운과 경자년 세운에서 관사론을 만나가지고 7급 행정직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사주예요. 자, 여자 사주고 이대운입니다. 자, 을의 갑신, 정유, 을사. 자, 정화일간이 신월에 출생해서 일단은 이것은 정제격이죠. 자, 이 정제격이 신유로 무리지어 있어요. 그리고 또 사유축 삼합까지 있고 그래서 금이 재성이 굉장히 왕한데 이 사주는 천간으로 인성이 이렇게 다 드러났어요. 인성이 세 개나 드러나 있고 그 다음에 이 정관 해 중에서 간목이 장생지로 투관했기 때문에 인성이 왕성합니다. 그래서 재성도 왕성하지만 재도 왕성하지만 인성 또한 왕성하다. 또 인성이 또 사유축 금국에서 금생수 수생목으로 연결돼서 목생화까지 연결되는 구조이라서 사주 균형이 잘 잡혀 있다. 이 정화는 또 사화에 통근하고 있고 그 다음에 유금의 장생지를 깔고 앉아 있기 때문에 정화도 그렇게 약하지는 않다. 그래서 유정하고 유력한 사주로 보이는 사주입니다. 그런데 이제 정해년과 이제 경자년에는 정해년에는 이제 비견이 왔으니까 비견은 천간에 재성이 드러나 있지 않기 때문에 나쁜 운이 아니죠. 정해가 비견은 그래서 뭐 비견이 재성을 극할 일이 없고 재성은 지장간에 있으니까 그리고 또 지지에는 또 이렇게 해수 정관시키고 있기 때문에 천간에서 드러난 이 비견은 약간 약한 듯 다른 인성이나 관살에 비해서 일간이 약간 약한 듯 하는 것을 오히려 비견이 도와주는 역할이 되는 거고요. 그리고 지지의 이제 해수는 이렇게 관살운이 와가지고 이 왕성한 금기운을 설계해서 인성을 생해서 다시 일간을 생해주는 구조이기 때문에 좋지 않았나. 그리고 또 경자년도 마찬가지죠. 경자년에도 경금이 와서 이것이 제극인으로 가지 않고 재성이 왔어도 천간에 드러났어도 을목이 이렇게 연간과 시간에 있으니까 을경합으로 이거를 이제 묶어서 그렇죠. 편인이 정제를 합으로 묶어서 정인을 존속시켰기 때문에 이 또한 나쁘지 않은 운이고 지지에서는 자수가 들어와서 이 금생수 역시 또 금생수 지지에서도 신자진 수국으로 이렇게 관살이 잘 설화돼서 오히려 간목을 잘 생애고 인성을 도와주는 운이었기 때문에 좀 이렇게 인성이 정편이 혼잡된 것이 오히려 정리가 되면서 지지에 정관운이 와서 지지에 관살운이 와가지고 대운과 세운에서 관살운이 와서 인성을 왕성하게 해주는 그런 운을 만났기 때문에 좋은 운이다 하는 것으로다가 이걸 살펴볼 수 있다. 그 이유는 바로 여기서 지금 원문에서 얘기하는 게 똑같은 얘기죠. 지금 뭐라고 얘기했냐면
제격 패인, 그쵸? 제격 패인이죠, 아까. 그 다음에 운으로 향한 운을 가장 기뻐한다고 했고, 특히 일간이 약간 신약한 상태에서는 그것, 관성을 만나가지고, 인성이 왕성해지는 것을 가장 기뻐한다 했는데, 그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하고, 이 사주하고 지금 일치한다. 이렇게 살펴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다시 한번 사주 해설을 정리하면서, 읽어보면서 정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죠. 정화일간이 신월에 출생하니 정제격이에요. 그래서 일지와 시지가 사유로 회합하니 경금재성이 드러나서, 그렇죠? 사유로 했으니까 천간에 금기운이 이제 사중의 경금과 유중의 경금이 동해서 금생수도 하고 천간도 이렇게 제극인도 할 수 있는데, 이미 지지에서 금생수를 하고 이 해중에서 간목으로 수생목을 나갔기 때문에 여기서 제극인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래서 경금 재성이 드러나 연지 해수 정관을 재생관하고, 천간에 있는 갑을목 인성은 지지의 재생관이 관인상생으로 변화하여 인성이 왕성하니 제격의 재생관 관인상생으로 성격된 사주이다. 자, 일간은 일지 유금의 장생지와 장생지의 왕하고, 그 다음에 시지의 사와 겁재에 통근하고 있으니 일간도 약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렇게 겁재에 통근하고 있고 여기에 장생지를 갖고 있으니까 약하지는 않은데, 이 일간하고 격하고 그 다음에 상신하고 이 세 가지를 봤을 때는, 상신은 갑을목으로 해중에서 장생까지 나와가지고 인성은 왕해요. 그쵸? 그리고 제격도 신유술로 방합을 이루고 있고 삼합까지 연결돼 있어서 이것도 왕해요. 그래서 인성과 재성에 비해서 일간이 비록 통근은 하고 있고 장생되지만 약간 약한 듯한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주는 뭐 비겁운도 나쁘지 않죠. 관을 갖고 있으니까. 그죠? 비겁운. 그 다음에 이 재성을 이제는 설화시키는 관성운이, 관성운을 만나면 관성이 다시 일간을 생해서 왕성한 일간이 다시 일간을 도와주는 거가 되기 때문에 결국 일간으로 맺히기 때문에 이 관성운은 관인상생의 일간을 돕는 거가 되기 때문에 일간이 다른 거에 비해서 약하기 때문에 그런 운이 최고 좋은 운이다. 또 이렇게 다시 설명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22대운 정해 대운과 2020년 경자년은 위사주가 지지로 간살운을 만나서 인성을 생화하고, 세운 경자년에 월지 신금과 신자 지지에서 회합을 이루면서 관살이 동안이 재생관 간이상생을 이루고, 천간으로 투관된 경금은 격이 드러나는 운으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할 수 있었다. 이것이 제격패인 그다음에 운이 관향이다. 그러니까는 제격이 인성을 차고 있는 그런 격국에서는 운에서 관내 고향으로 가는 것이 기쁘다. 그 얘기죠, 지금. 그래서 이 그 사주 예문하고 본문하고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러한 구조를 지금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뭐 경자년 같은 경우에는 천간에 이제 경금도 묶어서 인성도 보호하지만 또 드러난 거는 또 격운이 드러나기도 한 운이다. 그 얘기를 이제 아까 설명해서 조금 빠졌으니까 다시 보충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본문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재용식인, 그 다음에 재경즉 희재식, 신경즉 희비인, 관운역에 살반 불기야 그랬어요. 자, 제격에 식신과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예요. 제격에 식신과 인성을 용신으로 쓰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제격인데 지지에서 제격이고요. 여기 이제 일간이 있으면, 그쵸, 일간이 있으면 제격에서 여기 뭐 식상이 있고 여기 뭐 인성이 있고 이렇게 이런 경우가 되겠죠. 그렇죠? 이렇게. 그러면 제격에서 식신생제도 받고, 근데 요 일간이, 인성이 일간을 생하느냐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비겁이 있어야 되겠죠. 비겁이. 그렇죠? 비겁이 나와 있어야 인성이
비겁을 생하고 이 비겁이 식신을 생하고 식신이 재성을 생하는 구조. 이렇게 흘러가는 게 가장 마땅하죠. 근데 상황에 따라서는 인성이 일간에 뭐 장생지로 통근하고 있는 인성이라고 한다면 천간으로 비견이 드러나지 않아도 이미 그 장생지는 비견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인성이 일간을 생하고 식신을 생하고 재성을 생하는 구조로도 갈 수 있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래서 제격의 식신과 인성을 같이 병용해서 인성으로 이제 용신으로 써서 성격이 된 경우, 이런 경우인데 만약에 제가 가벼워요. 제가 가벼우면 뭘 기뻐하냐면 재성과 식신의 운을 기뻐하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가벼우면은 재운이 천간으로 드러나든지 안 그러면 식상이 운에서 와서 지지에 있는 경우에는 지지로 식상운이 와서 식신생재를 돕든지 이렇게 해서 약한 부분을 도와주는 운을 그런 운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삼자의 균형을 잘 봐야 되죠. 그래서 일간하고 그 다음에 격, 그 다음에 상신 또는 용신도 될 수 있죠. 상신이나 용신. 요 삼자의 관계의 균형이 이게 평형이 맞았을 때 그럴 때 최고의 귀격이 되기 때문에 부족한 부분을 운에서 채워주는 운, 이런 운이 좋은 운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만약에 몸이 약하다면 결국 일간이 약한다는 거죠. 그죠? 일간이 가벼운 거죠. 가벼운 것은 곧 약한 거니까 일간이 가벼운 경우에는 뭘 기뻐하냐면 비견과 인성을 기뻐하죠. 당연히 인성이 일간이 지지에 통근이 전혀 없어서 제격은 너무 왕한데 일간이 너무 신약하다. 그러면 재다 신약이 될 수 있으니까 지지로 비견의 근, 그쵸? 뿌리나 아니면 천간으로라도 식신을 일간이 설기되면 안 되니까 비견이 식신을 돕는 천간으로 비견운이나 또는 인성운, 그죠? 인성운은 재인불해가 된 상태. 제격이 암장되어 있으면 천간으로 오는 운이 좋고, 그쵸? 제격이 천간에 드러났으면 인성은 지지로 오는 운이 좋겠죠. 그런 거 정도 잘 계산해서 이런 운이 좋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 관운은 그쵸? 관운은 또한 뭐예요? 관운은 또한 꺼린다는 거죠. 그렇죠? 관운은 역시 꺼리고 그러니까 관운을 꺼리는 이유는 뭐예요? 관운 역시 꺼린다. 지금 조건이 식상하고 인성을 쓰고 있는 구조예요. 식상하고 인성을. 근데 이제 정관운이 오게 되면 인성이 드러나 있으면 모를까 뭐 암장되어 있을 수도 있으니까 어쨌든 관운은 또한 꺼린다. 왜냐면 식신이 드러나 있기 때문에 관운과 식상이 합을 하거나 식신에 의해서 관이 극을 받으니까 그것은 꺼릴 수밖에 없죠. 꺼리고 근데 칠사로는 도리어 꺼리지 않는다는 거죠. 살은 도리어 불기야 꺼리지 않는다. 그러니까 정관은 극을 받으니까 흉한 거지만 칠살은 극을 받음으로써 오히려 재화가 되는 거니까 그렇죠? 이렇게 칠살은 재화가 되는 거이기 때문에 칠사로는 꺼리지 않는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자, 해설을 우선 살펴보고 예문을 통해서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제격이 식신과 인성을 함께 쓴다는 것은 일간이 약해서 인성에 도움이 필요하거나 식상이 많이 노출되어서 인성으로 식상을 덜어내는 경우를 이야기하는 거다. 이때 인성이 왕성하고 인성이 왕성 재가 가벼우면 재성운이나 식신이 재성을 생화하는 운이 좋고 그 다음에 일간이 약하면 비겁운이나 일간을 생화하는 인성운이 좋다. 정관운은 식신과 합의되니 꺼리고 칠사로는 식신에 의해서 재화되거나 살인상생으로 설화되니 도리어 꺼리지 않는다. 자, 아래 오방안의 사주를 살펴본다 그랬어요. 자, 그래서
살펴보겠습니다. 자, 오방안의 사주를 보면 자, 경술, 무자, 병진입니다. 이것은 제격을 논함에 대한 그 37장에서 예문으로 봤던 사주입니다. 자, 무토일간이 자월에 출생해서 정제격이에요. 정제격인데 식신을 만나고 또 시간에 인성까지 쓰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원래는 이게 재와 인이 서로 불해가 되어 있죠. 지금 천간지지로 좀 떨어져 있는 상태이고, 그리고 또 이 편인이 이 식신을 갖다가 도식할 수 있죠. 탈식시킬 수 있는데 중간에 비견이 있기 때문에 이 병화 편인이 비견을 생하고 오히려 이 비견이 식신을 생해서 식신을 쓸모있게 만드는 거죠. 그리고 쓸모있는 이 식신이 다시 이렇게 원령에 있는 정제를 생하는 구조이니 사주가 마땅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술과 자 사이에 해수가 공엽되어 있죠. 그래서 술해자로 공엽되어 있고 이 자수는 자진으로다가 또한 움직여서 동하고 있는 그런 상이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래서 이런 운에서는 어떤 운이 좋다고 했어요? 뭐가 약하고 강한지를 살펴봐야 되겠죠. 그렇죠? 그래서 지금 이 삼자를 봤을 때 일간은 비견도 갖고 있고 지지에 근도, 통근도 되어 있기 때문에 일간은 왕이에요. 그렇죠? 그리고 재성은 지지에 이렇게 신자 삼합도 있고 원령에 수레자까지 있어서 재성도 왕이에요. 그러면 약한 것은 인성과 식상이죠. 인성과 식상만 이 사주는 약하다. 그럼 이 사주는 인성이나 식상 운이 좋은 거죠. 그래서 근데 인성은 일간이 왕하니까 인성보다는 식신 운이 좋다. 지지로 오는 신금, 대운 이런 운이 더 좋은 운이겠구나 이렇게 살펴볼 수 있죠. 자, 사주 해설 한번 보겠습니다. 자, 무토일간이 자월에 출생하고 연간의 경금 식신으로 정제격이 성격되었는데 시간의 병화는 일간의 무토에 설하되니 식신을 극제하지 않는다. 탈식이 안 된다는 거죠. 이 사주는 일간이 왕성하고 저 재성이 가벼우니 식신운과 재성운이 좋고 그래서 여기서는 자자로 봤을 때는 약한 것 같지만 수레자가 공엽되어 있기 때문에 약하지는 않아요. 근데 일간하고 식재 관계로 봐서는 그거에 비해서는 일간이 더 왕하다는 거죠. 그래서 재성이 가벼운 식신운과 재성운이 좋고 을목 정관운은 경금 식신이 합으로 묶이니 좋지 않고 그렇죠? 정관운이 온에서 이렇게 오게 되면은 식신을 묶어버리니까 식지생재가 안 되죠. 그럼 이거는 뭐 파격이 되는 거니까 대운 같은 경우에서 10년 동안 힘들고 어려워지죠. 세운은 잠깐 지나갈 수 있지만 그래서 그게 좋지 않고 간목 칠사로는 경금 식신이 극제하니 좋다. 자, 간목이 오게 되면은 간목이 오게 되면 경금이 묶이는 것이 아니라 경금이 자기 역량을 발휘해서 금공목을 시키는 거죠. 그래서 칠사를 식신이 제살해서 오히려 이렇게 살인상생을 잘 돌아가게 하는 그런 운이겠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앞에서 잠깐 얘기했듯이 지지로 오는 이 식신, 그나마 제일 약한 게 식신이니까 지지로 오는 신금 대운도 마땅하다. 이렇게 마무리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음 문장을 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재대상관, 그다음에 재운 즉형, 살운 분리, 운행관인, 미견 기미의 그랬어요. 그러니까는 제격에서 그쵸 상관을 대하고 있는 것 그쵸 제대상관 제격이 상관을 대하고 있다는 것은 제격이 뭘 봤다는 거예요. 월지에 있는 제격이 천간으로 상관을 봤다는 거예요. 이것이 상관 이게 제격 제대상관이죠. 제격이 상관을 봤다. 제대상관격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 용어는 제격이 상관으로 성격되었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제격이 상관으로 성격되려면 우리가 앞에서 제격을 논함에 대해서 살펴봤을 때 이렇게 상관만 있으면 불리하고 뭐가 꼭 있어야 된다? 겁재. 그렇죠? 겁재가 있어서 이 제격을 공격해서 파격을 만드는 이런 겁재가 있을 때 부득이하게 이 상관을 써서 겁재를 이렇게 설기시켜 가지고 상관이 재를 보호하면서 상생할 수 있는 구조가 됐을 때 이 격이 높다는 거죠. 그렇죠? 근데 이제 굳이 이 겁재가 없다면 굳이 상관을 쓸 필요는 없다. 제격에서는 굳이 겁재가 없다면 그래도 뭐 그럴 경우에는 이제 그렇지만 겁재가 없어도 뭐 다른 게 마땅하지 않으면 상관을 쓸 수밖에 없죠. 그러니까 겁재가 있는 상관을 쓰는 거하고 겁재가 없는 상관을 쓰는 거하고는 격의 고저의 차이가 있다는 거. 이 정도는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제대 상관격에서 제격의 상관을 대하고 있는 격에서는 뭐냐면 재운으로 가는 것. 재운이 즉 형통하다. 형통하다는 건 만사형통이라는 얘기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되면 왜냐하면 상관이 재성으로 길신으로 이렇게 설화되니까 상관을 재성으로 변화시키는 거니까 재성운이 제일 가장 좋다는 거죠. 그리고 살운은 불리하다. 살운으로 오는 거는 불리하다. 보통 정화가 보통 이렇게 무토 상관으로서 무신 이렇게 해서 예를 들어서 정화일간이 정제격에 상관을 봐가지고 이렇게 이제 되어 있는데 여기에 병화가 있어서 겁재가 있어갖고 이 겁재를 상관으로 변화시켜서 재를 생하는 아주 이렇게 이런 좋은 구조인데 운에서 뭘로 가는 거예요? 살운으로 간다고 하는 것은 이제 개수운이죠. 개수운. 그렇죠? 천간에서 개수운을 만나면 뭐가 돼요? 무게합으로 묶이죠. 상관이. 그래서 무게합으로 묶이면은 이 겁재도 변화시키지 못하고 바로 겁이 탈재를 해서 격이 깨지는 그런 운이 되기 때문에 그건 흉한 거죠. 그래서 칠사로는 불리하다 이렇게 설명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관인의 관성과 정관과 인성의 운으로 움직일 때는 정관이나 관인으로 행할 때는 또한 뭐냐면 미견 기미의 그래서 그 아름다움을 그쵸 볼 수 없다. 그러니까 그 아름다움을 볼 수 없다는 건 좋지 않다는 거예요. 그래서 칠살운도 불리하지만 사실은 정관과 인성운도 안 좋다는 거죠. 자, 정관운은 임수죠, 임수. 그렇죠? 임수 정관운을 만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 상관이 상관경관하죠. 그러니까 이것도 흉한 거죠. 상관경관하고. 그 다음에 정인운을 만나면 간목이죠. 정화한테는 이 간목운을 만나게 되면 간목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상관을 폐인시키죠. 이렇게. 그렇죠? 목국토 한단 말이에요. 목국토 하니까 또 겁재가 살아나고 그래서 또 격이 문제가 되고 그것뿐만 아니라 상관생제도 안 되고 그래서 다 모든 것이 무너지는 그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된다. 그래서 관인운도 안 좋고 그렇죠? 관인운도 안 좋고 칠살운도 안 좋고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관을 쓰는 격국에서는 제대 상관격에서는 운이 칠살운도 안 좋고 정관운도 안 좋고 정인운도 안 좋다.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해설을 보겠습니다. 자, 정제격이 상관생제로 성격이 되면 재성운은 상관을 설화하니 아주 좋은 운이야. 그쵸? 그러나 칠살운은 상관합살로 용신이 묶이거나 또한 재성을 설계하니 흉하고 그쵸? 정관운을 만나면 상관경관이 되니 화가 뭐 백단에 이른다라는 말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인성운은 제격에서 용신으로 쓰고 있는 상관을 극제하니 또한 불리하다. 거기다 이제 겁재까지 이제 살아나면은 쟁제까지 돼서
아주 흉한 운이 된다. 이렇게 정리를 했습니다. 자, 그럼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08년생 편제격이고 상관생제가 됐어요. 그래서 개해대운이 굉장히 불리한 운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네요. 자, 남자 5대 운이고요. 그 다음에 무자, 신유, 정묘, 정미입니다. 자, 그러니까 정화일간이 신유월에 태어나서 이거는 재성이 천간으로 드러나 버렸네요. 지지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게 이제 편제격이에요. 편제격인데 연간에 상관이 드러나고 비견도 드러났지만 이 비견이 다행히 상관한테 설화돼서 상관이 재성을 이렇게 생해주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 제대 상관격이죠. 제가 상관을 대하는 거, 제격이 상관을 대하고 있는 거. 이렇게 해서 성격이 되어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대우는 무슨 운이 안 좋다 그랬어요? 인성운도 안 좋고 그 다음에 관사로는 다 안 좋다 그랬어요. 관운과 사로는 다 안 좋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간목운이 안 좋은 거죠. 천간으로는 간목운이 오면은 어떻게 되나요? 그렇죠? 간목이 오면은 이 간목이 목국토 해버리죠. 그러면은 비견이 살아나서 쟁제가 되는 거죠. 그렇죠? 화생토를 받지 못하고 얘를 생해주지 못하니까. 그래서 인성운 이건 흉한 거예요. 인성운 흉해요. 근데 간사로는 뭐예요? 칠사룬이 와도 칠사룬이 오면은 이 무토랑 무기합을 해버리죠. 그래서 이것도 똑같은 이치죠. 어쨌든 상관을 쓰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비건만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또 임수 정관운이죠. 임수 정관운은 얘가 또 상관경관을 해버리죠. 그럼 또 화가 백단이에요. 그래서 다 흉한 운이다. 그래서 개해대운이 2008년생인데 개우대운에 굉장히 불리한 운을 만났다. 개수가 와서 무토랑 무기합을 하는 바람에 이 비견이 살아나서 쟁제하는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였습니다. 자, 사주 해설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화일간이 6월에 출생하니, 그래서 예문에서 보듯이, 자, 정화일간이 6월에 출생하니 편제격이다. 연간의 무토 상관이 드러나서 상관생제로 성격되었다. 요게 상관이 드러난 거죠. 그래서 제격이 상관을 봐서 성격된 사주다. 그런데 15대운 개해는 천간으로는 7살이고 지지로는 정관운을 만났는데 이 지지의 정관대운은 이렇게 해묘미 삼합으로 회합하여 인성을 발동시키고 그러니까는 묘중의 을목이 목생활을 한다는 거죠. 삼합이 연결돼서 발동시키고 천간은 천간의 개수 7살은 개수 7살은 이렇게 무게합으로 상관 합살이 된 거죠. 실사로는 무토 상관과 상관을 합살을 하고 있다. 그래서 대운에서 발동한 해묘미 인성은 비견을 생화하고 이 해묘미 을목이 목생한 이 비견은 이 정화 비견은 이렇게 금을 쟁제하는 거죠. 그렇죠? 편제를 놓고 싸우니 이 격 입장에서는 이 편제격 입장에서는 귀신이죠. 비견이 그렇죠? 그래서 그러기 때문에 이 귀신이 이 상관이 있어야만이 이 귀신이 희신이 되는 거죠. 이렇게 상관을 생하고 생관이 죄를 생하게끔 하기 위해서 상관을 쓰는 건데 지금 이 무토가 천간 개수 개해대운의 개수가 이렇게 천간을 합으로 묶으니 이 무토가 정화를 설계해 오지도 못하고 토생금도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해묘미의 을목이 묵생화를 하고 이 정화는 쟁제를 해서 격을 극화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러면 격이 손상되는 거니까 대운이면 10년 동안 이제 파격이 되는 거고 세운에서도 격의 치명차를 입어서 어쨌든
직장이나 어떤 하는 일에 있어서 변동수나 변화 또는 어떤 추락 내지는 실패 이런 것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는 그런 대운인 거죠. 그래서 신금 편제를 놓고 이제 비견이 이제는 이 신금을 편제를 극하는 거죠. 그래서 편제격 입장에서는 귀신을 만난 거고 무토가 뭐냐면 개수와 합으로 묶이지 않았다면 이 정화 비견은 무토 상관이 설화해서 재성을 생화하는데 합으로 묶여서 비견의 쟁제가 발동한 것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불리한 운이고 불리한 운이다. 좋지 않은 운을 만나게 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또 무토가 개수 그쵸? 개수 칠살과 합으로 묶인 거죠. 무토가 개수 칠살과 합으로 묶이지 않았으면 정화 비견은 무토 개해 대운에 이게 묶이지만 않았어야 되는데 이게 묶이는 바람에 상당히 좋지 않은 대운이다. 이런 대운을 좋지 않은 대운이라고 한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다음 문장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대 칠살, 불론 합살 제살, 운희 식상 신왕 지방 그랬어요. 그러니까 제격이 칠살을 대하고 있다면 그래서 제대 칠살이죠. 아까는 제대 상관이었고 제가 상관을 대하고 있는 거고 여기서는 제가 칠살을 대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은 제격이 칠살을 대하고 있다는 것 자체는 이거 자체가 합격이죠. 제격에. 그런데 이것이 이제 제격에 칠살을 대하고 있다는 것을 이것이 성격이 되려면 제격에서 칠살이 합으로 묶이거나 그 상신이죠. 안 그러면 식신으로 제사를 하거나 안 그러면 인성으로서 살을 설화시켜서 일간을 돕게 하거나 뭐 이런 장치가 있어야만이 이제 격곡이 성격이 되는 건데 근데 이제 이걸 논하기 전에 일단은 제에서 칠살을 보게 되면 그거죠. 제격에서 칠살을 보게 되면 불론 뭐냐면 합살이든 제살이든 그러니까 원국에서 제살이 돼서 살이 제조건 합살이 돼서 저기 살이 재화돼서 격이 성격되었건 안 되었건 모든 것을 불문하고죠. 그죠? 모든 것을 불문하고 운에서 기뻐하는 것은 뭘 기뻐하냐면은 식상이 그쵸? 식상과 그 다음에 신앙한 그래서 운에서 기뻐하는 것은 식상운이나 신앙한 방위 그쵸? 그런 것을 그것으로 가는 것을 기뻐한다 이 얘기죠. 그러니까는 제살이든 합살이든 뭐 살인상생이든 간에 제격이 칠살을 보게 되면은 운에서는 식상운하고 일간이 실황한 방향을 기뻐한다. 이렇게 설명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해설을 살펴보면 제격의 칠살을 대하고 있으면 원래는 합격인데 이때 운에서 식상운을 만나 살을 제어하거나 상관합살하면 기라고 비겁으로 왕한운을 만나면 칠살에 쓰임이 있으니 기뻐하는 운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이것도 조금 해설이 부족하네요. 제격에서 칠살을 대하고 있으면 합격인데 원국에서 사주에서 그쵸 합살이나 식신 제살로 성격이 된 사주는 운에서 그쵸 조금 바꿔요. 사주는 운에서 식상운을 식상운을 만나거나 그쵸 일간이 비겁으로 신앙한 운을 기뻐한다.
신앙한 운을 기뻐한다. 이렇게 바꿔야 되겠어요. 뭐 뜻에서는 별 큰 차이는 없어요. 뭐 그냥 문장을 조금 더 좀 다듬은 것 뿐이지 내용에는 큰 차이가 없으니까. 그래서 제격의 칠사를 대하고 있으면 본래 합격인데 사주에서 합살이나 식신제살로 성격이 된 사주가 있죠. 그런 사주는 운에서 식상운을 만나거나 일간이 비겁으로 신앙한 운을 기뻐한다. 요지는 이거예요. 자, 다음 예문을 살펴보겠습니다. 이거는 1988년생 정제격이고 칠사를 대하고 있으니 비견으로 성격되었다. 이 사주는 대학병원 정형외과 의사사주인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구대운이고 남자 사주예요. 그래서 무진, 갑자, 무술, 개해. 자, 무토일간이 자월에 출생해서 이것은 정제격인데 이 재성이 시간으로 개수로 나왔어요. 개수로 나왔는데 이 또한 칠사를 두르고 있는 거죠. 그렇죠? 제격이 칠사를 보고 있는 사주예요. 그래서 제격이 칠사를 보고 있는데 근데 이 사주는 좀 앞에 거하고 좀 다른 게 이 칠살이 비견을 극하고 있죠. 그렇죠? 비견을 극하고 이 사주는 무토일간이 무술이라서 앉은 자리에도 근을 두고 있고 연지에도 두고 있고 비견이 천간에도 이렇게 많아서 사주가 비겁이 많아가지고 무토가 아주 첩첩산중으로 굉장히 두터운 그런 사주죠. 일간이. 근데 이때의 이 간목은 아주 이 소토를 시키면서 이걸 비견을 극하는 그런 구조를 가지고 있어서 이때의 이 간목 이 평가는 정관 역할을 하는 정도다. 이렇게도 살펴볼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봅니다. 자, 그래서 이 사주는 해설을 한번 살펴보면 자, 무토일간이 자월에 출생하고 시간으로 정제가 드러나서 정제격인데 그러나 간목 칠살이 투간되어 패격이다. 근데 연간에 무토 비견이 투간되어서 이거를 이 극하고 비겁이 많기 때문에 요 오히려 간목 이 칠살 평간이 오히려 비겁이 왕하면 도리어 평간을 쓸 수 있다라는 여기 제격을 논하면서 마지막 장 내용을 기억을 하시면 이 부분을 이해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비겁이 많은데도 비겁이 많기 때문에 제격인데도 불구하고 약한 칠살로 성격이 되었다.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칠살이 정제를 구하는 구신 역할을 한다. 만약에 비견이 드러나지 않았다면 패격이 된다. 그래서 이 사주도 제격의 칠살을 두르고 있으니 식상과 신앙한 방위의 운이 가장 좋다.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 사주입니다. 자, 그 다음에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재용살인, 인왕취의, 그 다음에 봉제필기, 상식지방, 역임의 그랬습니다. 자, 제격에 칠살과 인수를 쓰는 격도 있죠. 제격에 제격인데 제격은 암장되어 있고 천간에서 이렇게 살인상생으로다가 성격되는 경우를 한번 기억해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인수가 왕성한 운이 일단 가장 마땅하고 그렇죠. 그 다음에 재성을 만나는 것은 반드시 꺼린다. 여기서 재성을 만나는 것은 제극이나 재생살이 되기 때문에 반드시 꺼지는 거죠. 그 다음에 상식의 그쵸. 식상의 방해 또한 방위는 식상의 방위 또한 역시 방위 또한 뭐냐면 뜻을 뜻을 이룰 수 있다. 뜻을 따른다. 그래서 뜻을 따른다. 그러니까 좋다는 거죠. 일단은 식상의 방해는 괜찮다. 그래서 제격이 월지 암장되어 있는 제격이 천간에서 살인상생으로 성격되었을 때는 인성이 왕한 거 좋죠. 인성이 왕해서 살을 설계시켜서 그것이 가장 마땅하고 제극인 되는 거나 재생살 되는 것은 가장 꺼리는 거고 그 다음에 인성이 나와 있고 칠살도 있기 때문에 식상의 방해는 나쁘지 않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해설을 보면
제격의 실살과 인수를 써서 살인상생이 되면 성격이 된다. 그러므로 왕성한 인성운이 칠사를 설화해야 좋고, 그죠? 그다음에 재성운은 인성을 파극하니 매우 꺼린다. 그러나 지지로운은 식상운은 재성을 생화하니 나쁘지 않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예문을 살펴보면, 자, 1951년생, 자, 서울대 졸업하고, 모모 금속회사의 대표이사로 지냈다가 현재는 부동산 업체 관리소장으로 있으면서 삶의 이렇게 굴곡이 많았던 그런 분입니다. 그래서 한번 사주를 살펴보겠습니다. 남자 구대운이고요. 신묘, 을미, 을의 무인. 자, 사주 해설을 살펴보면, 자, 을목이 이제 미월에 출생했으니까, 미월에 출생해서 해묘미 삼합이 있더라도 이것은 비견이기 때문에 격을 잡을 수 없어요. 그쵸? 그래서 격을 잡을 수 없고, 그러면 뭘로 잡아요? 정을기에서 을목을 잡을 수 없고, 정화는 투간되지 않고, 기토 대신 미토가 투간했으니까 이거는 정제격으로 볼 수 있는 거죠. 그쵸? 그치? 이 정제격이 뭘 만난 거예요? 칠사를 만난 거죠. 그래서 칠사를 두르고 있는 사주예요. 이 사주도. 그래서 이거는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자, 을목일간이 미월에 출생하고 해묘미 회합은 있으나 비겁으로 화하니 비견으로 격을 삼을 수 없다. 미중기토 공기 대신 시간에 무토로 격을 삼아서 정제격이고 정제격이 비겁이 왕성하니 이때는 오히려 칠사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 이것도 오히려 칠사를 용신으로 쓸 수 있다는 거죠. 왜냐하면 이 을목에 겁재가 비견 겁재가 이렇게 많아요. 해묘미 목구까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또한 이 칠살이 오히려 정관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이런 경우에는 인성운보다 지지로운은 식상운이 더 좋고 지지로운은 구대운 5화 19대운 4화 식상운은 유리하고 그래서 29대운 임수 정인운은 불리한 것으로 보인다. 천간으로 오는 무기토 재성운은 반드시 꺼린다고 했으나 위사주는 비겁이 지나치게 왕성함으로 자세히 살펴야 한다. 그러므로 때에 따라서는 재생살되는 대운이 오히려 좋을 수도 있다. 그래서 이 사주는 좀 보기가 참 까다롭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한번 사주를 연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이제 제격의 오늘 논함에 대해서 마쳤습니다. 그래서 38장 제격의 오늘 논함까지 마쳤습니다. 자, 수고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